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왜 자주 불안하고 우울한지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더 나아가 그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얻어가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 때문에 힘드신가요? 밤에 잠들기 전에 자꾸 과거의 실수나 후회되는 일들이 떠올라서 잠을 설치거나 별것 아닌 일에도 마음이 불안해져서 괜히 걱정이 많아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1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3명이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마음의 문제가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 뇌의 작동 원리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과연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내가 정신력이 약해서 내 성격이 원래 이래서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의대생 작가인 강건 씨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전한 이야기를 보면 그도 코로나 시절 깊은 우울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자책하고 부정적인 감정에만 집중하며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을 계속 되짚어보는 시간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들고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약할까 하며 자책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것에 대해 또 불안해하고 자책하는 것에 대해 또 자책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202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우울증 환자는 35.1% 증가했고 불안장애 환자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20대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지만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도 꾸준히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린다는 점입니다. 내가 멘탈이 약해서, 내가 성격이 못 되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신경과학자 앨릭스 코브가 쓴 우울할 때 뇌과학이라는 책에서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울증은 변형계와 전전두피질 같은 뇌회로 간의 소통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도 뭔가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 뇌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구나 하는 깨달음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신경가 소성입니다. 우리 뇌는 한번 만들어지면 평생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주 사용하면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화됩니다. 이는 감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먼저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생기는 뇌의 메커니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드는 이유는 바로 DMN, 즉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는 뇌회로 때문입니다. 이 회로는 우리가 특별히 무언가에 집중하지 않을 때 작동하는 회로인데 과거를 떠올리거나 미래를 상상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활성화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일수록 DMN을 구성하는 뇌 부위의 부피가 더 크고 그 부위들 간의 연결성도 더 높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거나 생각이 많은 성격이셨다면 이런 뇌회로가 더 발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남의 눈치를 보게 되거나 남의 생각을 계속 추측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불안감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불안 반응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아몬드를 닮았다고 해서 아미그달라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일종의 경보 시스템처럼 작동합니다. 편도체는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호흡을 빠르게 하고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한국내과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편도체는 공포 자극을 받았을 때 0.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반응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편도체의 민감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에도 마음이 아프고
비행기를 타도 사고가 날까봐 불안해하는 것도 모두 편도체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내가 유독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뇌가 나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알람을 울리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이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과학을 알면 우리는 문제 원인에 집중하는 대신 해결책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불안할 때는 편도체가 과반응하므로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산책을 하거나 심호흡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생각을 계속 곱씹을 때는 과거 회상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챙김 명상을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긍정적인 감정도 훈련을 통해 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 뉴로이미지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겪는 사람들에게 3주간 감사 편지를 쓰게 했는데 3개월 후 뇌 영상을 관찰한 결과 감사하는 마음이 더 증가했고 감사할 때 뇌의 반응도 더 크고 오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내가 못해서, 내가 약해서라는 생각 대신 아직 그 회로를 충분히 발달시키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예측하는 기관입니다. 평일에는 할 일이 많아도 새벽에 눈이 떠지고 주말에는 할 일이 없어도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뇌는 예측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준비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무기력하고 에너지가 없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 쉬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에너지가 생길 만한 일을 만들어 보세요. 친구와의 약속, 산책, 헬스장 가기 같은 작은 계획들이 뇌에게 에너지가 필요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은 나쁜 감정이 아니라 최악의 사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존의 중요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불안 덕분에 밤길에서 더 조심하게 되고 시험이나 발표 준비를 더 철저히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뇌과학적 원리를 알고 나면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불안한 상황이 생겨도 나 또 이러네 하며 자책하는 대신 약간 불안하네. 그러면 불안할 때 뇌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지? 하는 식으로 사고가 전환됩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느끼실 때는 사람들을 피하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 보세요. 실제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했던 모든 걱정들이 결국 외로운 뇌가 만든 착각이었구나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뇌과학을 공부하는 것은 곧 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뇌의 주인으로서 충분히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